안녕하세요.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여러분들과 물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떠한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르겠죠. 공장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 대비 시세 차익이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것이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대출 대비 수익이 나오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또 입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인 빌라, 아파트,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원룸만 생각하시고 팔리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수만 포함되고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룸이 아닌 1.5룸부터 3룸까지는요 주거용이라고 보시고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에 임차 수요가 가득 찬 지역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주거용 오피스텔에 1.5룸 이상 되는 것들은 임차 수요도 괜찮지만 주거용 빌라랑 같이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인 빌라나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기준에 취득세가 1.1%입니다. 그러니까 1.1%에서 2% 정도 보고 취득세를 계산해서 입찰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면 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특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이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4.6%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나 공장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매도할 때 일반 빌라보다 취득세가 매수자 입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빌라랑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하게 내놓고 매도한다면 매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 원룸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2룸이나 3룸은 빌라랑 비슷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안 돼,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어떤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룸이 아닌 2룸에서 3룸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하기도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매물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4253번입니다. 사건 번호는 1번이죠. 1번인 이유는 현재 1번, 2번, 3번 3개의 물건이 나왔고 3개의 사건 중에 1번의 사건이 나온 겁니다. 같은 사건 번호의 3번째, 3번은 낙찰이 돼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번, 2번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물건을 본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이 해당 물건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이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허그에서 보증을 다 해줬고 허그에서 임차권에 대한 포기 확약서를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습니다. 신월동 리버스타운 101동 202호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2억 6,700만원인데 현재 1억 3,600만원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유찰이 돼서 반값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렇게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탱크 옥션 기준으로 1회입니다. 1회. 조회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날부터 나와서 지금 9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는 유찰된 이유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들어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에 대한 포기 확약서를 받아서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인수사항이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조회수가 224회입니다.
오늘은 1회밖에 안 됐고요. 그만큼 오피스텔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았어도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적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피스텔만큼 안전한 임차 수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상가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영위해야 돼서 그 월세를 갚아야 되는 거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월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임차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에 지어진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월세를 받는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이 아닙니다. 원룸이 아니면요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회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관심 없다고 해서 너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관심 없는 물건일수록 왜 이렇게 저렴하지 생각 가지고 임장 가서 조사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점, 대출이 잘 나옵니다. 대출이 잘 나오는 이유는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은 애초부터 상업용으로 지어진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거용에 대한 것보다 상업용이 훨씬 대출이 잘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출은 경락자금 대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 같은 경우를 잘 분석해서 보시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지권 한번 볼게요.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좀 크겠죠. 하지만 요즘에 새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을 작게 해서 좀 높이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지권은 작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은 약 5평 내외 되고요. 건물 면적은 14.13평입니다. 투룸 내지는 3룸이 되겠죠.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8층 중 2층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8년 6월 25일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층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높게 짓기 때문에 높은 층이 아무래도 인기가 더 많지만 해당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건물 자체를 2층 내지 3층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넣어놓고 그 이상 되는 층수 같은 경우는 빌라로 넣어서 보다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빌라랑 같은 구조이지만 빌라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은 양천구 신월동 서울금융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주변으로는 주택이라든지 학교 요런 걸로 이제 형성된 지역이라고 나왔습니다. 현황은 김효리님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해주고 승계받은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 또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라고 주의사항에도 나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볼 때는 경매 정보지만 볼 게 아니라 매각 물건 명세서 이 밑에도 있지만 올라가셔서 매각 물건 명세서랑 같은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낙찰가의 60% 이상 낙찰됐을 경우에만 임차권을 포기한다. 요런 문구가 또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창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고 하여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주차장도 잘 빠져있고 높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네요. 8년 물건이라서 약 6년 정도밖에 안 돼서 실내도 넓고 깨끗합니다. 네,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실내까지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실내가 너무 깨끗하네요. 이런 물건은 입주 청소나 도배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입주 청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런 평수면 약 한 30만원 정도? 그 정도면 다 됩니다. 이런 물건은 또 뭐가 좋죠? 명도비가 안 들어가죠. 명도비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비를 청구하는 분들에게는 또 협의점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비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타 등등 비용에서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내도 깨끗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쓰레기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이유가 이런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단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 또한 뭐 관리 업체를 두면 이런 거 청소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넘어가시고 그냥 패스하지 마세요. 한번 현장 다녀와 보세요. 멀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이면 김포공항 쪽이기 때문에 화곡동 쪽이죠. 화곡동 쪽이기 때문에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건물로 보여지는데요. 두 동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도로가 앞이에요. 도로가 앞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뷰도 이렇게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옆 건물이라 하더라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빌라가 안쪽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벽과 벽 사이가 답답할 수 있고, 아무래도 주차장도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살기 불편할 수 있는데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대수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을 기계식 주차로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1층에 가시면 관리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요 건물에 대한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당연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겠죠. 실내 구조, 해당 저희 물건은 202호 물건인데요. 202호 같은 경우는 202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 3개에 화장실은 하나로 보여집니다. 한 층에 4개의 호실이 있기 때문에 뷰가 어디로 빠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엘리베이터 정면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면일 수도 있어요. 전면이 아니고 후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내부 구조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후면이더라도 후면이 답답한지 답답하지 않은지도 한번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입찰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 한번 보면서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일단 지도상 바로 보이는 거는 학교가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네요. 신원중학교, 금용고등학교, 광영고등학교, 광영여고, 초등학교가 있고요. 밑으로도 양서중학교가 있네요. 이렇게 좀 더 넓혔을 때, 네, 화곡역까지의 거리는 네, 도보로 25분 걸리지만 총 거리가 1.7km이기 때문에 차로는 한 5분 정도면 갈 것 같고, 조금 더 넓혀보면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도보 3분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네, 김포공항이 나오겠죠. 네, 김포공항까지도 쭉 가면 10분 15분이면 도착하네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김포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매도할 수도 있고, 임차를 줄 수도 있고, 임차는 잘 될 것 같지만 매도가 안 될 경우에는 단기 임대, 아시죠? 단기 임대로 하셔도 이 김포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 지방에서 와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며칠 묵고 가시는 분들에게 단기 임대를 또 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드뷰로 한번 따라가서 해당 건물의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 이제 벤티, 이제 저가 커피지만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커피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는 지금 뒤에 빌라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전면은 너무 좋지만 후면이기 때문에 직접 임장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 호실 같은 경우도 매도가 되는지도 부동산 가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정말 뷰가 가리면 안 되는지, 그렇다고 여기 집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살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매도가 되는지, 그런 여부를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세보다 진짜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매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 가셔서 또 알아보시면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요.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김포공항입니다. 이렇게 호실이 많은 경우는 주차가 또 부족할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앞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도보로 다니는 안쪽에 있는 이쪽까지도 주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물건지는 임장을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도 주차지만 여기 뒤에 후면이 가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지니까 그 점만 좀 체크하시면서 임장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2억 6,700에서 50%까지 빠진 최저가 1억 3,600만원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 오피스텔로 나온 물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물건은 2층 내지 3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나왔고요. 그 이상 되는 층수는 이제 빌라로 나온 물건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빌라는 아무래도 취득세 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나온 물건보다는 취득세 부분이 적게 나올 수 있어서 시세적으로는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빌라로만 봤을 때는 해당 건물의 고층이죠. 고층이 이제 빌라로 나온 물건이고, 고층 투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7,700만원에서 좀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1억 7천만원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네요. 투룸입니다. 그리고 2억에 나와 있는 물건도 투룸입니다. 보시면 3룸하고 우리는 비교를 해야겠죠. 3룸 같은 경우는 2억 5,400만원입니다. 우리 물건 같은 경우가 지금 감정가가 2억 6,700이니까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온 물건이 3룸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 3룸 빌라랑 같은 조건이고 같은 구조기 때문에 감정이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감정가 대비 거래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2억 5,400만원에 일반 매매로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는 빌라보다는 좀 저렴하게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취득세 부분이 1.1%, 4.6%면 거의 4배, 5배까지도 더 나오는 거죠. 오피스텔로 나온 물건을 볼까요? 같은 층에 4층까지는 이제 오피스텔로 이렇게 나왔네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투룸이 1억 7천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물건은 3룸 오피스텔 똑같은 건데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투룸보다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서 2천만원만 더 높게 봐도 1억 9천만원에 매도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진행 금액은 1억 3,600만원대인데 조회수가 적고 경쟁이 약합니다. 그래서 막상 임장 가서 조사하시면 금액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으로 조사를 잘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해당 물건은 좀 저렴하게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쟁도 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피스텔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서 되게 러프합니다.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물건을 하나 낙찰 받았는데요. 91%까지 받았어요. 프로면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보증금과 그리고 취득세만 있으면 됩니다. 계산해서 입찰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금액이 좀 없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은 물건이고, 김포공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단기 임대로 돌리더라도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왔다 갔다 관리하기가 좀 용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월동이면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나 2주 또는 한 달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지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경쟁이 약하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오피스텔이지만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현재 투룸이 나와 있는 게 1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내놔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높게 보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이 높아진다면 이런 3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돈이 여유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돈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도 우리가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신혼집을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렇게 준신축 건물에서 거주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나 지방의 아파트 투자하실 때 시세 차익을 얼마나 보죠? 대부분 500에서 1000만원, 1500, 2000만원 요 정도에서 보죠. 그 이유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경쟁도 약한데 시세 폭이 크기 때문에 저렴하게만 낙찰을 받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가로 낙찰을 받으면요, 정말 무언가를 수리할 때도 힘들어,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들어, 모든 게 다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오피스텔만 투자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요런 투자 방법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물건 같은 경우도 다음에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쟁이 약한 물건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 관심이 있다면 임장 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도 공부하시는 거니까요, 한번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올수록 힘들다 라고 하지 마시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생각을 즐겁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겁게 생각하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원에 입찰 가기 전날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 비나 눈이 많이 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눈이 옵니다. 그러면은 경쟁이 10명 될 거 5명으로 줄겠죠. 또 5명이 들어올 게 2명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래서 안 된다, 요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래서 된다, 저래서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경쟁자들을 다 뿌리치시고 당당하게 낙찰받아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겁니다. 경매연소 저희 1기생분들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매연소에 합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마인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장착된 분들만 같이 가실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코치와 함께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7월에 진행하려고 했던 저희 아카데미가 디테일하게 공사를 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환경적인 부분도 깨끗하고 편안하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7월 좀 지날 것 같습니다. 8월이 될 것 같은데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매연소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직통번호 조코치한테 전화 주시면은 앞으로 된 커리큘럼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1기생 분들은요 8주 과정이 아니고 12주 과정으로 진행될 겁니다. 왜냐면 8주 과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낙찰 투자반이라고 해서 4주를 더 넣어서 물건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더 넣었으니까요, 내가 3개월 동안 진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월에 진행되더라도 경매연소와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물건 분석하면서 또 경매연소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해당 영상 보시고 열심히 임장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소 조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